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를 담당하는 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의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여러분이 듣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최대한 제가 자세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목적으로 오늘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총평을 좀 드릴게요. 많은 제 제자님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계속 쭉 해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영어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영어는 그래도 잘 맞았다. 뭐 하나 틀리거나 다 맞거나 많이 틀렸던 분들은 한 2개 정도. 근데 이제 행정학이랑 행정법이 좀 어려웠다라는 평이 좀 많았어요. 전체적인 평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에 있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 좀 더 확고해졌다. 그래서 아직 지방직이라는 우리의 마지막 관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하면서 확실하게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영어 총평하자면요. 시험의 난이도는 중하. 사실상 제가 객관적으로 느껴봤을 때 객관적으로 느끼다 말은 좀 앞뒤가 안 맞지만 제가 이제 느껴봤을 때요. 2022년 국가직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했었던 부분은 국가직 시험은 이제까지 늘 그랬듯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선택지 정도가 여러분이 이게 뭐지? 처음 본 건데 좀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섞어 넣거나 아니면 독해 지문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난해하고 한 번에 읽히지 않는 문장들이 한두 개씩 섞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2022년과 2023년 국가직 시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조절만 잘 하셨더라면 만약에 영어를 맨 마지막에 순서로 놓고 풀었을 때 한 25분에서 30분 정도가 남았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가지고 마무리하셨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일단 유형을 좀 보실게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총 이렇게 4가지 유형입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했죠. 어휘는 4문제 출제된 거로 이전과 다름이 없었는데 생활영어가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해설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좀 당황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해설 강의를 시험이 끝난 직후에 제가 집에서 라이브로 인스타 라이브로 사실은 다 촬영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한 40분 정도 되는 강의를 제일 위에다가 꼭지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제자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튼 생활영어 부분이 3개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자기가 되게 놀랐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어휘부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휘는 noisy, noisy 같은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한두 개 정도는 있었어요. 뭐 intermittent, noisy 이런 단어가 보이긴 했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소거를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문제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소거를 하신 것도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제 실력으로 단어를 잘 맞춰서 푸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휘 부분은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생활 영어도 몇 가지 표현이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I don't buy it. 직역하면 나는 그거 안 사요 라는 뜻인데 사실상 누군가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거나 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얘기를 했을 때 I don't buy it.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라는 표현으로서 쓰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상 역시 I don't buy it 이란 표현을 모르셨어도 나머지 선택지가 너무나 확실하게 맥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I don't buy it 이라는 걸 찍으실 수 있었다. 의심 없이. 좋아요. 문법 볼게요. 자, 문법은 3문제가 출제됐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깔끔했죠.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그동안 계속 쭉 공부하셨던 분들, 저랑 쭉 제 커리를 타 주셨던 분들은 아마 너무나 문제 없이 잘 문제의 정답을 찍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독해 지문은 이제 총 10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사실상 국가직 독해 지문답지 않게 뭔가 이렇게 버퍼링 걸리게 만드는 자꾸 읽다가 뚝뚝뚝 끊기게 만드는 그런 난해한 구조의 문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읽히지 않는 문장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지 않아도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던 내용의 지문들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금 여러분이 고민했을 수 있는 포인트는 있는데 사실상 한 번만 더 읽어보셨으면
이게 정답이 맞구나 라는 판단이 드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국가직 시험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방직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겠느냐. 일단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되, 그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이 충실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근데 완벽함은 객관적이죠. 다 맞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이론을 충실하게 암기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을 계속 끝까지 놓지 말고 들어주셔야겠죠. 그래야지 시험장 현장에서 내가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자꾸 연습이 되는 거죠. 긴장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훈련.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시험장 고사장에서 옆에 수험생들이 같이 있는 그 느낌을 계속 여러분이 훈련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수업을 꼭 들어주시고 현장 시험에 대한 감을 유지해 주시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법 정리. 완전히 문법을 이제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때 송이쌤이 강의를 통해서 혹은 해설지를 보니까 알겠어. 이건 뭔지 알아듣겠어. 그건 여러분께 아니랬죠. 완전히 나 혼자 힘으로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어야 완전히 내 거다. 그래서 지방직 시험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목표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같이 기출 수업 했었죠? 기출 교재가 다 있으실 겁니다. 뭐 타사 교재든 우리 교재든 상관없어요. 기출 교재에 정답지, 해설지 파트를 다 피셔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직, 국가직 다 거기 나온 어휘, 전문 용어 빼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출제됐었던 어휘 반드시 정리해서 시험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총평이고요. 이제 우리가 바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이제 풀이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어휘죠. 자, 어휘를 보니까 여러분, intimate. 사실 intimate란 뜻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그냥 되게 친한 친구, 혹은 이성적으로 친한 친구를 다 일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형용사죠. intimate. 아주 친밀한. 그래서 친밀한이란 뜻을 가지고 치환해서 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뜻은 close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느 단어가 보입니까? nosy. 자, 우리 nosy란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nosy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야? 이거 nose인데 오타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약간 합당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출 단어 중에 stick one's nose in 이라는 표현이 기출에 어휘 문제로 출제됐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stick이란 단어는 동사로 쓰면은 요렇게 내밀다는 뜻이에요. 내 코가 상대방의 영역에 쏙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제가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인 거죠? 상대방이 뭘 하는지 자꾸 참견하고 개입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 nose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뭔가를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란 뜻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nosy라는 표현이 참견하길 좋아하는 이란 뜻으로 어떤 단어와 동의어를 볼 수 있다. meddle in, intervene 이런 단어들 기억나시죠? 참견하다. outgoing이라는 건 굉장히 외향적인 이란 뜻이에요. 잘 나가서 놀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MBTI로 이 성향이 있죠. concentrate란 단어는 사려 깊은 이란 뜻이죠. 좋습니다. incessant. 우리 incessant란 단어는 여러분 끊임없는 지속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intermittent란 단어를 왠지 내가 저 단어 모르는데 저 단어가 답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상 intermittent란 단어는 간헐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incessant하고 반이어죠. 그래서 지속적인 끊임없는 대중들의 호기심과 소비자들의 요구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끊임없는 이란 뜻으로 지속적인 constant를 동의어로 잡아주셔야 된다. 나머지는 굉장히 쉬웠죠. significant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3번 hold off. hold off란 표현은 뭔가를 중단하다. 뭔가를 살짝 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old off란 표현은 뭔가를 중단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가장 어느 단어와 비슷하다? suspend. 중단하다. 우리 suspend란 단어도 문제 풀이 시간에 많이 봤었던 단어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 보고요. elaborate란 단어는 원래 형용사도 있죠. elaborate란 단어는 형용사로서는 공들인, 정교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인데 얘를 동사로 쓰면 공을 들이다 하면 돼요. 혹은 정교하게 작업하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elaborate, release, modify, modify는 뭔가를 변경하다, 변화시키다는 뜻이겠죠? 좋아요. 그래서 정답 4번 하시면 되고요. 4번 갑시다. abide by. 우리 abide by란 단어 사실 모든 수험생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핵교수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abide by. 뭔가를 준수하다. 따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준수하다, 따르다란 뜻으로 내가 많이 봤을 만한 단어를 찾으러 갔는데 한 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그가 하이코트의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 말했다. 준수하다는 얘기는 이 하이코트의 결정을 뭐 하겠다? 따라주겠다. 그러니까 accept,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골라주셨어야 됐다. 지금 여기서 완벽한 동의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의미를 가깝게 치환시킬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4번을 그렇게 해석으로 결과적 해석이 무엇일지를 따져주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번 보실게요. 자, 우리 5번. 어법상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 밑줄 친 부분 분석형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제가 굉장히 반가웠는데 사실상 make,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었던 5형식 동사로 얘는 그냥 일반적인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나란히 쓰기도 하지만 가목적어를 내세워주고 목적격 보어인 명사, 형용사를 쓴 뒤 그 뒤에 투부정사나 명사절이라는 진목적어 형태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이라는 가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 좋고요. to 이하가 바로 진목적어가 됩니다. 우리가 가목적어의 형태는 in만 가능합니다. 다른 건 불가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의 it은 가주어죠. 그래서 it is argued that 이하라고 주장되어진다. it은 해석되지 않죠. 가목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that 이하는 명사절, 진주어. 자, 여기까지네요. 와우, 엄청 기네요. 자, 대시라는 명사절이 이끄는 절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저분해졌을 때는 제가 만약에 출제자여도 누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주어랑 동사를 멀찍이 떨어뜨려 놔봐야겠다. 멀찍이 떨어뜨려 놔보면 진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이 실력자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제를 하겠거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대절 안에 일단 우리가 명사절 대시니까 명사절 대 안의 구조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죠. 자, 그럼 여기다 완전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완전한 절이 될 수 있게끔 절을 찾으러 가야죠. biomedical view 주어. 어차피 이거 전명구. 다 전명구. 근데 컴마가 보여요. 어머나, 근데 또 컴마가 보여요. 컴마만 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컴마 사이에 밑줄을 그어놓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죠?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기 전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문장 구조 보기로 했었죠. 지금 이게 보시면 자칫 잘못하면 문장 완전하네. 여기가 진짜 대절 안에 동사겠거니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보시면 which 뒤에 and로 일형식 자동사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부사절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부사절. 어머나 잠깐만, 그러면 이거 수식절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결국 지금 이 문장은 실컷 해석해봤자 읽어봤자 주어밖에 읽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동사가 나와줘야 되죠. 역시 주어 동사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 근데 주어가 biomedical view라는 단수 주어기 때문에 동사 단수형 conceals 감추다 되셨죠? So the complex and dynamic process 명사를 쓰시고 이번에는 대시 또 나오는데 이 대신 앞에서 언급된 그 명사절 대시 아닙니다. 형용사절 대시라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죠. 왜? 명사 뒤잖아요. 명사 뒤란 뜻은 명사를 꾸미기 위한 장치니까 명사를 꾸미는 품사는 형용사죠. 그러면 형용사절 대신 뒤가 불완전하죠. 그럼 불완전한 것으로 바로 뒤에 process라는 단수 명사에 수를 일치하는 주격관계대명사 대뒤에 단수 동사 represents. 그럼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미려는 품사, 동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는 유일하게 부사입니다. 그래서 more accurately라는 부사 덩어리가 represents 꾸미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없죠. 정답은 3번. 6번 갑시다. 자, 옳지 않은 거. 주어, all assignments, 주어. 주어가 복수, 동사 복수, 좋아요. expect, BPP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부정사가 붙은 걸 보니 오형식 동사였다가 수동으로 바뀐 거구나. 그러면 수동인 BPP로 바뀌었을 때 그 뒤에는 B2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였던 것이 내려와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안이 be turned in. 우리가 여러분 turn in 구동사입니다. 무엇을 제출하다. turn in, hand in. 자, 무엇을 제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출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구동사는 타동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형,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형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be turned in 하고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수동으로 be turned in 쓴 거잖아요. 너무 잘 썼죠. 2번 갈게요. 세상에 2017년 9까지 기출해서 그때는 hardly when, scarcely before 이 장치를 가지고 뭐뭐 하자마자 시간 차이만 인정한다 라는 거로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또 냈네요. 자, 그때 우리 배운 게 있죠. hardly when, scarcely before. hardly 대신에 scarcely 쓰셔도 좋고 when 대신에 before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거 뒤에 과거 시제가 보이면 앞에는 한 시제 앞선 거로 주절의 시제를 채워라. 과거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건 had pp. 그런데 hardly, scarcely라는 부정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위치되어 있으니 주어 동사는 뒤집어져야 된다. 자, have, has, had, pp. have, has, had는 특수 조동사이기 때문에 힘이 세죠. 그래서 주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hardly had I closed my eyes. 내가 눈을 감자마자 나는 그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려가시죠. 3번. recommend. 와우. 요구, 주장, 명령, 제안, 추천 동사 중 하나입니다. 추천하다라는 뜻을 갖는 recommend. 추천하다라는 뜻을 갖는 이 recommend 뒤에 명사절 대시 펼쳐질 때 그 that 안에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should가 숨어 있을 것이다. 자, 그녀가 즉시 그 주식들을 팔아야 한다고 the broker가 추천했다. 그러면 팔아야 한다라는 의무 해석이 더 잘 어울리죠. 그래서 she, 수에 상관없이 should buy. should는 생략 가능하므로 buy만 써 있습니다. 문제 없죠. 그럼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 자, 4번 문장 구조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동사는 여기 있어요. has had. 현재 완료 시제예요. has는 뜻이 없지만 저 had는 뜻이 있죠. 시키다, 만들다. 사역 동사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사역 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를 따져서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목적격 보호하다라는 의미와 구조가 다 맞으면 원형 부정사로 가고 목적어가 뭐뭐 되어지다 라는 수동적 해석과 구조면 PP를 선택하셔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remove, 우리 문제풀이 할 때도 많이 봤었어요.
remove란 단어는 무엇을 제거하다, 제거할 대상이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만약에 이게 능동으로 맞으려면 had it remove의 목적어까지 끝났어야 돼요. 근데 목적어 없죠. 그러면 목적어를 뺏기는 수동 과정의 의미와 구조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removed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 더. with 목적어 pp 동시동작. with 목적어 pp 동시동작. 우리가 with 뒤에 목적어 쓰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선택하면 목적어가 뭐뭐한 채로, 된 채로라는 동시동작을 쓸 수 있었죠. 그때 ing를 할 건지 pp를 할 건지의 선택은 목적어와의 의미로 연결시켜라. 연필의 끝부분이 그녀의 머리에 요렇게 귀 뒤에 꽂혀 있는 겁니다. 혹은 머리 어딘가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필은 꽂혀진 상태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분사 stuck. 좋죠. 그러면 연필이 그녀의 머리에 어딘가에 꽂힌 채 그녀는 마침내 그 머리에 꽂힌 이 pencil, 연필을 removed, 제거시켰다. 제거되도록 만들었다. 뺐다는 뜻이죠. 정답 4번. 뒤에 갑시다. 자, 여러분 이것도 제가 7번 문제 1번 봤을 때 매우 기뻤어요. 저는 기뻤는데 또 오해하지 말고 송이쌤이 고양이 좋아하니까 고양이가 나와서 되게 기뻤나 보다. 그게 아니고 제가 기뻤던 이유는 모든 비교금은 앞에 배수사 수량 표현이 어순으로 출제될 거다 얘기했었죠. 동등 비교든 비교급이든 그 앞에 배수사나 수량 표현이 등장해줘야 됩니다. So 3x 3배 잘 옮겨놨죠. 그리고 비교하는 대상도 끝까지 잘 봐야죠. 우리 고양이랑 그의 고양이 his. 여기서 his는 소유 대명사. 그죠? 그래서 그의 고양이와 내 고양이 비교하고 있고 나이가 as와 as 사이에 원급으로 old가 들어갔습니다. 문제 없죠. 그럼 우리가 as와 as 사이에 들어가 있는 품사로 전체 덩어리가 결정되니까 주어, 이형식 동사, 형용사, 보어. 이 문장은 이형식밖에 안 됩니다. 되셨죠? 잘 썼습니다. 2번 가실게요. 자, 2번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until하고 by 절대로까지로 외우지 말아라 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절대로까지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외우라고 했습니까? until은 까지 계속 by는요 늦어도 뭐뭐까지 라고 외우랬어요. 어차피 until과 by의 선택은 해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답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죠. 가볼게요. You have to finish the work. 너 일 끝내야 돼. 근데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끝내야 돼.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끝내야 해 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by라는 전치사로 바꿔줘야 되므로 잘못 옮긴 거 정답은 2번. 3번. 여러분 3번은 왠지 내가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못 잡아서 3번이 정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러면 이 every 다음에 other day 오는 것도 외워줘야겠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었을 때 by와 until을 정확하게 잡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실 거 되게 많잖아요. 선택 과목, 행정학, 행정법 얼마나 많습니까? 양을 그냥 무턱대고 늘리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송이쌤이 알려준 유인물 가지고 달달달 외우면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every 다음에 every other day라는 거는 이틀에 한 번이란 뜻이에요. every day 하게 되면 매일이고요. 그 매일에서 other day 만약에 1일, 2일, 3일이면 1일에 감았어. 그러면 every day면 1, 2, 3일을 감겠지만 other, 다른 그날 감는 거니까 3일에 감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꼴로 감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와 있는 거, other 다음에 단수명사 와 있는 거 이거 쓴 거면 된 겁니다. every 다음에 이 이상
another 되면 이 이상의 수사가 보였을 때 그 수사 따라서 복수명사 가는 거랑 좀 별개로 every other day는 여기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자, 내려갑시다. 그녀가 이틀에 한 번씩 머리 감는다라는 반복적 동작이니까 현재 시제 썼죠. had better 동사 원형 또 나왔다. 세상에나. had better 동사 원형은 지방직, 국가직 연달아서 굉장히 출제를 많이 했었던 최근의 문제인데 또 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in case. 와우, 송이쌤이 실전 동영할 때 in case라는 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라는 조건의 접속사로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는 주절에는 다양한 미래 시제로 조동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나 현재 완료로 종속절을 장식해야 된다. rains 잘 썼죠. 비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올 것을 대비해서 umbrella 하나 챙겨가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8번 가보실게요. 자, 8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제가 시간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자 미리 시험지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일단 1번 볼게요. 많은 미국인들이 충분한 콜린을 얻고 있지 않다. 먹고 있지 않다.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미국인들의 90%가 충분한 콜린을 섭취하지 않고 있다. 찾을 수 있죠. 바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2번. 콜린은 일단 뇌 발달에 요구되어지는 아주 필수 영양요소다. 나와 있죠. 여기. 특히나 especially critical이란 표현이 중요한이란 뜻이에요. 뭐에 있어서? brain development 나왔죠. 3번. liver, 간이에요. 동물의 간. 우리 왜 순대 먹을 때 돼지 간 먹죠. 그런 간을 말하는 겁니다. 동물의 간이라든지 리마, 콩 이런 애들이 콜린이 많은 음식이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달걀 노른자도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굉장히 콜린이 풍부하다고 얘기했죠. 원래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잖아요. 간 빼고요. 간 빼고. 간 먹으면 되겠다. 그쵸?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볼게요. 왜 4번이 틀렸죠? 콜린의 중요성이 미국에서 1990년대 말 이래로 강조되어져 왔다. 지금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1990년대 말 이래로 지금 뭐예요? 콜린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보질 않아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토를 안 했다. 그 얘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스트레스란 단어는 동사로 쓰면 강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로 서술했죠. 그래서 정답을 몇 번이다? 4번. 됐죠? 9번 갑시다. 자, 일치하지 않는 거. 지금 1번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number of coffee houses was smaller than that of any other business. 커피하우스 커피집이야. 커피숍. 커피숍의 수가 다른 사업체들의 수보다 더 적었대.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말이 그나마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1번이에요. More premise. 이 premise라는 거는 지점이에요. 지점. 가게. 자, 런던의 커피집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업체보다 더 많은 렌트비를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수가 더 많았다라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단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물음표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지. 2번 볼게요. 손님들은 커피하우스에서 1시간 이상 동안은 머무를 수 없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그 당시에 커피하우스는 penny universities. 그냥 아주 적은 돈만 지불하면 몇 시간 동안이나 여기 있죠? 그 가격으로 커피 한 잔을 사서 sit for hours. 몇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번 틀렸죠. 3번 갑시다. 종교적 사람들, 종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커피하우스에서 서로 대화를 하려고 모이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이 아실 쉬운 단어 보셔도 Catholics, Jews 다 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 땡 4번 맞죠? 자, 맨 마지막 봅시다. 자, 누군가 모르는 테이블에 앉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대화할 수 있었다. 어디서? 커피하우스에서. 맨 마지막에 있었죠? 이 남자가 그하고 같이 하는 테이블 메이트랑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여기서 댐은 테이블 메이트를 말하겠죠. 테이블 메이트를 알건 모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떠들며 같이 논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3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내용이지 불일지 끝났고요. 자, 이제 대망의 생활 영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서 또 요즘에 여러분 SNS 같은 거 보게 되면 정말 극적인 피부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자꾸 구매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자, 이 사람은 어제 드럭스토어 약간 올리브영 같은 데 갔나 봐. 올영에 가가지고 새로 나온 스킨크림을 샀나 봐. 이 스킨크림이 내 얼굴에 있는 모든 주름을 없애주고 어리게 만들어줄 거라고 봐. 이 사람은 기대에 차서 산 거야. 그랬더니 B가 찐 친구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잖아요. Why don't you believe it? 너는 왜 안 믿는 거야? 야, 나 돈 주고 이 크림 샀는데 너 왜 안 믿어? 그 얘기는 안 믿어라는 얘기를 했어야 너는 왜 안 믿니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밖에 없다고요? 이거밖에 없다. 나머지 속으로도 갈 수 있댔죠. 너무 비싸. 가격적 얘기하는 거 아니었죠. 믿고 안 믿고 얘기였어요. 세 번째,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크림 샀다고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크림. 이해 갔죠? 4번 후 믿거나 말거나 진짜야. 그 얘기는 그 크림이 너를 도와줄 거라는 얘기인데 밑에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이해 갔죠? 11번 봅시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지금 보시면 저 시간이 좀 남아서 요 동네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제가 뭘 봐야 될까요? 우리 띵빌 임에게 썼어. 띵빌 임에게 써서 동사 나오면 의주동이 아니라 의문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가는 예시입니다. Where do you think I should go? 저는 강하게 내셔널 아트 갤러리에 가실 걸 추천해요. 와우, 좋은 생각이네요. 그 밖에 제가 또 뭘 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 여기 가보세요. 근데 이 A가 대답하기로 어떡하죠? 그것을 위한 시간은 충분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3시에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이트시잉을 추천했나 봐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이 들어간 뭐가 된다? 2번. It takes all afternoon이 들어가줘야죠. 정답 2번. 12번 갑시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래요. 여러분 지금 봐봐. 일단 표현 3개 나왔는데 3개 다 a piece of cake이죠. Call it a day. 하루를 마무리하자. 이제 퇴근하자. 집에 가자.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다. 누워서 떡 먹기다. Under the weather. 몸이 안 좋다. 자,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요거 보세요. 야, 애들이 생일 파티 간대. 그래서 너무 쉬웠어. 뭔 얘기야? 의식의 흐름이 되게 수상하지? 정답 3번. 13번 갑시다. 제목 문제입니다. 자, 제목으로 알맞은 걸 고르시는 거였어요. 지문 길지 않았고요.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소재를 빨리 잡아줍니다. 자, 볼게요. 사랑을 받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자극하는 어떤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느낌은 무엇에 의해서 유도되어지냐면 non-verbal cues, 비언어적인 신호.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든지 생물학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그런 부분이 다 non-verbal cues에 의해서도 유발되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non-verbal cues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핵심 소재. 그래서 예시 들어주죠.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죠? 얼굴 표정이라든지 터치라든지 등등등.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죠? 여기 봅시다. 우리는 심지어 이런 non-verbal cues라는 걸 인간이 생활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데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야생에서도 있대요. 그래서 보세요. 동물들이 때때로 nuzzle each other. nuzzle이라는 건 코를 비비다는 뜻이에요. 몰라도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코를 비비다 이거 몰라서도 돼. 이게 있지. As a means of stress relief. 그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수단으로 서로 스킨십을 한다. 그럼 요거만 보셨어도 non-verbal cues가 커뮤니케이션이 100마디 하는 말보다 non-verbal이니까 말보다 더 영향력이 louder 하구나라는 걸 골라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았다. 14번. 주제입니다. 자, 주제를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instead라는 표현이 보여요. 대신에. 우리가 instead라는 표현 보이면 주목하시면 좋아요. 그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대신에 이렇게 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주제를 고르러 가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은 답의 단서를 instead 이하의 절이 갖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일단 우리가 휴일이 됐든 생일이 됐든 일단 아이들한테 정말 선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기를 여기서 these times를 시기라고 해석하면 좋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이 아이일 때 시기에 너는 그들에게 아주 건강한 non-dependency. 여러분 우리가 dependency라는 표현이 의존적 성향을 말하고요. non이라는 걸 붙였다는 뜻은 비의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냥 독립성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비의존성이니까 독립성. 됐죠?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건강한 독립성을 길러주기 되게 좋은 시기다. 그래서 보세요. Don't surround your child with toys. Surround A with B. A를 B로 두르다. 에워싸다. 너의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장난감 사주지 말래요. 에워싸게 하지 말래요. 대신에 어떻게 하래요? 그 장난감들을 바스켓, 바구니 안에 넣으래요. 그리고 나서 한 번씩 이 바스켓을 빼서 보여주고 놀아주고 바스켓을 rotate, 순환시키래요. 다른 바스켓에 물건 넣었다가 이 물건 빼고 다른 것도 넣었다가 순환시키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자, bring it out. 만약에 굉장히 아껴짐을 당했던 애지중지했었던 그 물건이 당분간 없어지거나 치워졌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bring it out creates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을 때 엄마가 다시 자 여기 있다라고 보여줬을 때 아이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기억과 내가 이거를 통해서 봤었던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움을 또 느끼게 해준대. 맞다 이 장난감이 있었지. 이렇게 자꾸 새 거 사주지 말고 바스켓 하나에다가 장난감 담아두고 나머지는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 장난감 빼고 창고에 있었던 거 다시 넣어주면 아이들은 또 새로운 신선함을 느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혹은 너나 너의 아이가 네가 너무나 아끼는 어떤 물건이 부러지거나 혹은 잃어버렸어. 그러면 try to model a good attitude.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는 거야. 나 그거 갖고 노는 동안에 되게 좋았어. 고마웠어. 이런 걸 보여주래. 애한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애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느낌, 감정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 건강한 뭔가를 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어떤 태도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라는 거를 주제로 골라주셔야겠죠. 좋습니다. 15번 볼게요. 요지로 알맞은 겁니다. 자, 맨 첫 문장 읽어볼게요. 많은 부모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도되어져 왔대. 호도되어져 왔대. 무엇에 의해서? Self-esteem movement. Self-esteem이 뭡니까?
자존감이죠. 자존감을 뭔가 발달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를 오해되거나 호도되어져 왔대요. 자, 그래서 그들의 아이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야, 너 자존감을 이렇게 얘기해. 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해. 이 잘하는 것이 너의 자존감이야 라고 잘못 알려준 거죠. 이걸 잘하면 나는 자존감이 높은 거고 이걸 못하면 난 자존감이 낮은 거다. 이렇게 알려줘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최근에 어떤 연구가요. 뭘 보여줬어? 우리가 항상 연구가 나오면 연구 결과가 중요하댔죠. 연구 결과가 여기 서술돼 있잖아. 너가 너의 아이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는지가 그 아이의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뭘 알게 됐는지 볼까요? 요렇게. 자,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의 노력에 대한 것과 비교되어 지능으로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칭찬이 최악이래요. 너 되게 똑똑하다. 너 되게 잘한다. 이런 칭찬은 아이에게 새로운 부분에 대한 시도 혹은 탐험, 모험을 억제시킨대요. 왜냐하면 잘했다란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그들의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서 그거와 상관없이 지능이 똑똑하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이 너무나 나중엔 과도하게 무엇에 집착하더라? 결과에.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아이들에게 지능을 맨 마지막 부분, 지금 중간에 역접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읽으셨을 때 무슨 얘기를 전달하고자 의도를 파악하셨다면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지능으로 칭찬을 하는 거는 그들이 어려움이라는 걸 두려워하게끔 만든다는 거지. 시도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히려 지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3번은 안 돼요. 성공을 통해서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게끔 해라. 그럼 성공하란 뜻이잖아. 지금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노력을 한 부분에 있어서를 arousing 시키란 얘기였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2번. 16번 갑시다. 자, 최근 들어서 소셜미디어의 공유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의 굉장히 높아진 인기로 무엇에 대한 필요성을 부채질하게 됐어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에 있어서의 광고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자, 여기 봅시다. for example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러분은 빈칸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그럼 빈칸의 앞, 뒤 읽어주면 답 나오는 거지. 자, as a result 그 결과 대부분의 전 세계적인 구매자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미국 거 직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퍼져 있는 소비자들 브랜드가 coordinate 협응하다. 그들의 디지털 사이트를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협응해서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예를 들어 코카콜라 웹사이트가 있어. 소셜 웹 미디어 사이트도 있어. 근데 이게 오스트레일리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이 물건이 같겠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미디어 웹사이트에서는 펩시 광고하고 그 다음에 SNS에서는 코카콜라 광고하고 이거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같은 제품을 홍보해줘야죠. 그래서 놀랍도록 이렇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모든 특징이 코카콜라 브랜드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비슷한 유사한 이미지가 모든 웹사이트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올라가 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반의어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답의 속어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uniform이라는 건 같다는 뜻이고 diverse라는 건 다양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건 두 개는 반대네, 그치? experimental이라는 건 실험적이라는 뜻으로
통합적이거나 같거나 다른 거랑 상관이 없죠. localize라는 건 여러분 다 지역화됐다는 뜻이니까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렸다는 뜻으로 이건 같다라는 것이 아닌 diverse랑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다름이 아닌 같은 제품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홍보되고 있구나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uniform이 들어가 줘야겠죠. 되셨죠?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이 고민하셨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뒷장 가시죠. 자, 흐름상 어색한 거. 우리 여러분 1번과 2번 사이, 2번과 3번 사이 밑줄 그어져 있지 않죠? 읽어야 한댔어요? 말아야 된댔어요? 읽어야 한댔죠. 자, 봅시다. 주제 찾아야죠. 주제를 찾고 난 다음에 주제에서 벗어난 걸 고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미국인들 5,0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고용주 5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돌려봤대. 그랬더니 hybrid work, hybrid라는 건 여러분 혼종의란 뜻이에요. 잡종의, 혼종의. 그러면 혼종된 업무 형태로의 변화. 혼종된 업무 형태로의 변화가 일단 사무실에서 명백히 굉장히 긴급히 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무실에서 일주일 중 3일은 일하고 이틀은 집에 있어요. 재택근무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날수를 줄이는 것이 거의 30%나 그 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것과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hybrid work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죠. 자, 그래서 너는 이러한 변화,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이 줄어든 부분을 보고 그러면 사무실에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엄청 떨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라고 다시 정정해 주죠. 그런데 최근 이 서베이 데이터가 보여주기로 한 1%에서 2% 정도까지 오피스 공간을 줄이게 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imply, 뭔가를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죠.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density, 뭔가 조밀도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density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줄었다. 왜냐하면 업무 공간에 있어서 다들 복잡복잡 붙어서 일하기보다 몇 명은 재택하고 몇 명은 나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우리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어. 오피스 공간이 굉장히 높은 밀집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불편하고요. 그리고 붐비는 이런 상황 자체를 당연히 오피스 워커들은 싫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3번 봐봐. 근데 나 너무 동의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집에서 일하길 원해.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그쵸? 월요일과 금요일은 재택으로 밀고 나갑시다. 되게 좋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주제에선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해야 돼? 3번. 됐죠? 넘어갑시다. 18번. 자, 그러면 18번은 여기의 대의와 여기의 대의를 잘 구분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제가 늘 얘기하죠. 문장 삽입 유형에서는 삽입시킬 문장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된다. 가볼게요. 천천히.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수식해주고. 동사 1, 동사 2. 갑시다. they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소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대. 그리고 라이브로 그 비디오 송출을 받았대. 뭐로부터? 카메라로부터. 어디로? 웹사이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CCTV 설치해 놓고요. 사무실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럼 여기서 그 설치한 대의는 누굴까? 보는 거지. 자, 볼게요. minefield라는 건 여러분 지뢰밭이란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지뢰밭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생각하기도 싫지만 들어갔어. 발 빼는 순간 다리 잘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immigration reform, 이민자 정책 개혁은 정치적으로 지뢰밭과 같은 것이다. 일단 한번 발 들여놓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자, 그래서 얘기하죠.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정치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이민 정책의 한 가지 측면이 해결하는 것이다. 뭘 해결해요? 뭐 하기 위해서? To secure the US border with Mexico. 자, 여기서는 지금 resolve가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취한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를 확보하는 부분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못 들어오게끔 만든다는 거지. 해결책으로.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나와. Texas Sheriff. Sheriff란 단어가 여러분 보안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이 이 데이에 대해서 이 Sheriff에 대해서 모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신박한 인터넷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사람이 사용했었던 뜻이니까 결국에 데이라는 요소가 이 문장 다음에 나와야겠구나라는 판단이 드실 거예요. 텍사스주의, 멕시코 아니죠. 텍사스죠. 미국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보안관들은 최근에 계속 이 국경선에 keep watch, 계속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인터넷을 신박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novel use. novel이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쓰면 참신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죠. 그럼 여기서 대인은 누구야? 여기서 대인은 보안관들이 되는 거죠. 텍사스 보안관들이 불법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많은 장소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비디오 영상을 카메라를 통해서 웹사이트로 본다. 그 얘기가 여기 들어가 줘야 만약에 이런 국경선을 모니터하는 걸 좀 돕고자 하는 모범 시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국 시민들은 온라인 웹사이트 가는 거야. 셰리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온라인 사이트로 가서 뭐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Virtual Texas Deputies. Deputy란 표현도 부보안관 정도. 그러니까 착한 경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대인은 도대체 누구야? 이 대인은 앞에서 나왔던 citizen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부보안관처럼 역할을 하면서 텍사스 보안관들을 돕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고 있다가 누군가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을 봤어. 그럼 바로 본인들이 보안관 사무실에다가 레포트를 넘겨요. 지금 누군가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관들이 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얘기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day라는 두 단어에 대한 구분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천천히 해석했으면 고르실 수 있어요. 자, 19번 갑시다. 자, 주어진 문단 있어요. 이 안에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시다. 자, civilization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civilization 또 나오네요. 중요한 단어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죠. 모든 문명화는 정부의 행정에 의존한다. 아마도 어떤 no civilization, 부정어와 함께 비교금이 들어간 걸 보니 최상급 해석이겠네요. 어떤 문명화도 고대 로마보다 이렇게 좋은 예시로서 역할하는 건 없을 거다. 그 얘기는 고대 로마가 정부 행정에 있어서 가장 모든 문명화가 의지했던 제일 좋은 예시다. 그러면 여기서 civilization이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빨리 밑에 ABC를 스캐닝했을 때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사실상 지금 내가 얘기한 civilization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부사죠.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라티너 CVs에서 왔고 그 CVs는 citizen을 의미한다. 라티너에서 왔다는 얘기를 두 번째 단서를 슬쩍 흘렀어요. 그러면 이제 라티너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라티너를 받아줘야지. 그 당시 고대 로마에서는 라티너가 주요 언어였고요. 로마의 territory, 영토는 stretched, 엄청나게 멀리 뻗어 있었대. From A to B. 그쵸? 지중해 모든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영 제국까지. 그리고 Black Sea까지. 세상에나.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고대 로마가 통치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 커다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엔 뭐다? 굉장히 효율적인 정부 행정의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서 기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BCA로 갑니다. 자, 오른쪽 가시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입니다. 자, 밑줄 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밑줄로 힌트를 드렸어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우리가 discipline이란 단어는 훈육, 규율, 원칙이란 뜻을 갖고 있는 명사인데 얘가 하위 과목이란 뜻도 있어요. 과목, 학문. 그러면 서브란 뜻이니까 특정한 대학문 밑에 소속된 하위 학문들을 말하는 거지. 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psychology가 뭐예요? 심리학이죠. 심리학에 있어서 주요한 서브 학문들이 점점 더 서로에게 있어서 고립되어져 왔대. 왜? 점점 더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트레이닝, 훈련이 점점 더 특화되고 굉장히 좁은 범위로 포커싱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독립적이고 스페셜라이즈돼 있고 뭔가 디스파티드 돼 있는 이 부분이 좋은 건가? 라는 얘기로 들렸어. 그런데 몇몇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굉장히 주장을 해왔대. 만약에 심리학이란 분야가 성숙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진보하기를 원한다면 이제까지 있었던 specialized 되고 narrow in focus 됐었던 disparate parts, 서브 학문들의 각각 이질적인 다른 부분들이 must become whole, 통합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통합돼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거 있죠. parent discipline. parent discipline이라는 건 여러분 원래 있었던 이 심리학, 분화돼 있던 심리학이고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a model. 이거는 통합된 심리학이겠죠. 자, 그럼 위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심리학은 뭐로서 역할할 수 있다? 템플레이트,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뭐로서? as a whole 나오잖아. 모함으로써 integrating 또 나오죠.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썼다는 것 자체는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디시플린 하에 통합됨으로써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통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 너무 심각하게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앞에 이 부분 해석했으면 됐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It would be no small feat. 적은 업적이 아닐 거다. 뭐하면 만약에 이 심리학이라는 과학 분야 자체가 뭐가 되면 이전에 있었던 분화된 심리학에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을 거다.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how to combine resources and study science.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 논문들을 다 통합시키는 거죠. 그러면 뭐를 통해서 unified, 통합된 whole이란 단어를 paraphrase 한 거죠. 통합된 perspective,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얘네들을 잘 combine 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이전에 분업화된 심리학에 있어서
모범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정답을 1번 하셔야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보셨을 이 국가직 시험 나 책형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가 틀렸던 간에 이미 시험이 끝났으니까 자책하고 뭔가 아쉬워하는 마음보다는 빨리 마음을 다잡아서 지방직을 더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만나죠. 수고하셨습니다.